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현금 거래 많이 하시죠? 생활비를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계좌이체를 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 간의 이 현금 거래가 종종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함께 현금 거래, 가족끼리 현금 거래할 때 주의하셔야 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현금 거래할 때 첫 번째, 증여세 한도와 신고 의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가족 간에 거래할 때 직계 비속한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얼마죠? 배우자는 6억. 10년 단위로 누적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두 번째,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를 반드시 남기셔야 됩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 쓰고 번거로우니까 안 쓰시죠. 그런데 세무조사를 고려한다면,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세무조사를 고려하신다면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반드시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다는 거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한 기록을 남겨두셔야 나중에 세무조사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반복적 고액 거래는 국세청의 추적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가족은 분명히 탈루 소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소액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1억 원 이상 이렇게 고액 거래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 거래가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네 번째, 이자율과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라. 가족 간 대여에도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 적정 이자율은 2025년 기준 4.6%입니다. 법정 이자율보다 가족 간의 거래니까 좀 싸게, 아니면은 이자 지급 없이 이 거래를 했다, 가족 간에. 그러면 연간 이자 차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연간 이자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4.6%와 가족 간에 적용된 이자율 차이를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간접 지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간접 지원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간접 지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들이 5억 원짜리 전세를 얻어서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신용 상태가 안 좋으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아버지의 재력을, 신용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걸 간접적으로 본다는 거죠. 아들이 받았으면 적용될 대출 이자와 아버지의 백을 써서 받은 대출 이자의 그 간격, 그 차이를 간접 증여로 본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상속세와의 연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전 증여는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 재산이 합산돼서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 상속세를 과세할 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치 사전 증여 재산을 과세를 하니까 그 10년치 거래 이 금융 자료를 다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를 대비하시려면 미리미리 계좌이체를 할 때 그 메모란에다가 기록을 남겨두시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메모란에 아들 생활비 아니면 누구누구 차입금 상환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면 아주 상속세와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 조사에 대비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되겠죠. 지금까지 이 가족 간 거래할 때 주의할 사항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체력은 국력,
아는 것은 아는 만큼 절세. 이 6가지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서 절세에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